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판단은 별도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어떤 남들이 이야기하고 과거에 있는 이야기 또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막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기꾼들은 대부분이 과거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다 무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아주 장밋빛 이야기만 하고 달콤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득실하게 되고, 그런 인간들은 인간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자기 기만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본인이 피해를 입고 본인이 문제 생기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것도 물론 상관없는 건 아니죠. 그것도 사회적인 손실이긴 하지만, 왜 남들한테까지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은 집합 건물에서 보면은 상황과 판단을 분리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게 상황과 판단에서 분리를 할 때도 항상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상황과 판단을 분리한다는 말 속에서는 제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나 이런 거에서 새로운 우리가 주체적인 지평선을 열어준 분이 세종대왕이죠. 한글을 창제하면서 우리의 근본 뿌리는 우리 스스로가 갖고 가야 되는 거고, 남이 도와주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주체적인 생각과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막강한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근본 토대로 한 것이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거죠.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항상 마스코트에 이순신 장군의 상을 갖다가 좀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절대 일본을 우리는 침공하지는 않았다고요. 우리가 일본을 침공했으니까 일본의 침공한 걸 우리가 막았던 거죠.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본인들의 적들이 그냥 침공을 했을 때 과감하게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두 축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집합 건물에서의 공용 부분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지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지분이 아니고. 특히 내가 생활은 숙박시설은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한 운영사가 공용 부분을 다 차지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사용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 겁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운영사들은 소유주도 아닙니다. 임차인이나 아니면 수탁자일 뿐이라고요. 저는 늘 안타까운 거는, 자, 우리나라의 국민이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감싸 안아야 되고 서로 이해해줘야 되고, 무엇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인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데, 앞잡이가 돼가 다른 과거에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일본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외놈들의 앞잡이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이런 인간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지금 운영사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인간들은 인간이긴 한데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사를 포함해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대한민국에 보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비난이 아니고 비판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유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일어서야 돼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스스로가 연대하셔가지고 타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입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몽, 교육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소유자분들은 너무 모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 집합 건물에 유튜브 이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었던 겁니다. 왜 소유자 여러분들이 그걸 모를까? 여러분들 그 건물과 이 땅 있죠, 땅. 땅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구분 소유자 여러분들은. 하나의 국가라고 보면 된다, 국가. 그리고 남한테 맡겼는데 남들이 여러분들 땅하고 건물을 갖다가 독차지해가지고 주인 행사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제가 주장하고자 싶은 거는 저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테러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가자지구에 서민들을 피해를 주고 하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거는 있죠. 한 대 때리니까 10대를 때려버리는 거죠. 무고한 시민들을. 이거는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대통령 있죠. 네오타운과 그 대통령, 나는 진짜 그런 대통령은 물러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국을 저는 굉장히 친미국입니다. 친미국.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저는 보수라고 했습니다. 친미국이고 저는 중국 쪽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공산주의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에 대해서 좋은 방향에, 건전한 방향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저는 비판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 집합 건물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팔레스타인의 땅이었는데 그때 홀로코스트 때문에 64만 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이주 정착을 시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조그만 땅에다가 그게 정착하기 시켰는데 나중에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중동정쟁이 일어나면서 가자지구하고 서한지구를 다 독차지했죠. 저 위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오히려 반인륜적인 지금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이스라엘 대통령이라고 해요, 저는. 원래 유엔에서 협정한 거는 원래 가자지구하고 서한지구는 원래 본인들이 돌려주고 가자하고 서한지구에서는 국가로서의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말이죠. 철벽을 쳐가지고 바깥쪽에서는 식량이라든 자원을 통제 다 시키고 여러분들 역사를 제대로 안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엉거려져 가지고 보복이 일어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거 자체를 제가 그 테러 자체가 정당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테러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가혹하게 한 대 때리니까 10대 때리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제 서한지구를 가자지구를 차지하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바닷가 쪽에 가스라든지 이런 걸 독차지하게 하고 있답니다. 미국이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는 분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 경제제국에 이제 12위 정도 되고
그리고 중동하고도 친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다 친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 이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항상 상황을 보고 평화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시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막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집합 건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에 이러한 비리들, 이런 걸 서민들의 이런 좀 악랄한 그 운영사들, 그 앞잡이들, 소유자분, 이런 사람 매각한다는 뭐 이상한 인간들 많거든요, 전국 각지에. 이런 걸 척결시켜야 돼요. 이런 거를요. 그리고 또 뭐 있겠습니까? 또 지금 뭐 요즘 한참 뭐 주식시장 같은데 보면 공매도 문제 있는 거, 이런 거요. 제대로 여러분들 불법 공매도 이런 거 좀 척결시키고. 저는 지금 2번을 찍은 사람이라고. 2번을 찍은 사람. 근데 솔직히 그렇다고, 솔직히. 저는 정말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제가 뭘 다 떠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누구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안 맞다, 이렇게는 분명히 제가 상황을 보고 그대로 판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벌레를 보고 있죠. 무서워 이런 게 아니고, 아, 벌레구나. 단지 이게 곤충이네 라고 하는 거고, 실제 내한테 피해를 주었을 때, 아, 아프다 뭘 해야 되는데 그 감정적으로 보자마자 편견하고 오 무서워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충분히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집합 건물에 전국 각지에 특히 노른자라고 하는, 이게 강남권에 있는 강남구에 있는 이런 땅들, 또 인천에 있는 아주 특구 쪽에 있는 쪽, 그리고 저기 강릉과 속초 쪽에 있는 특구 쪽에 있는 쪽, 그리고 여수 쪽, 이런 쪽, 부산에 있는 해운대 특구 쪽에 있는 쪽, 제주도 이런 쪽요. 정말 있죠. 내가 심한 말을 한다면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타도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누구를 공격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우리는 공격하지 말고 방어를 하되 철저하게. 우리 이수진 장군을 보십시오. 일본을 침공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그런 정신은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양아치 같은 인간들은 있죠. 법으로 막 소송 남발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역사적인 맥락도 모르고요. 빛바른 미래의 이야기만 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공용 부분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차지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짓거리를 과거부터 하고 했으면 내 땅에, 내 건물과 내 땅에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고, 그러놓고 뻔뻔하게 말이죠. 앞잡이를 내세워가지고 대도 안 하는 소리나 짓거리 샀고, 이게 썩어 빠진 인간들이죠, 이거는. 자, 오늘 좀 약간 과격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 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세종대왕의 주체적인 인간, 한글 창제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의 축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전략과 기술로서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 이수진 장군의 그런 정신.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위대한 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좀 그런 정신을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나이 불문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다, 나이가 어리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나이 많아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정말 많고요. 젊은 사람도 정말 있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성실하게 살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비난이 아니고요.
어? 그 성장을 위한 비판이죠. 성장을 위한. 그러면서 중립 자세를 유지하면서 항상 상황과 판단은 별도로 본다는 거. 참 이게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국 각지의 집합 건물에서 많은 분쟁이 있고 피해를 입고 있는 소유자 여러분들이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협상이 그 사람들이 협상을 해서 다시 뺏어먹기 위한 협상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외놈들한테 당했던 그러한 과거를 보십시오. 지금의 일본은 아니랬습니다. 저는 지금의 일본은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들 가끔 제주도 갈 거를 일본에 가면 좀 많이 앉아 그 엔화도 좀 싸졌으니까 가보시면 좀 좋죠. 일본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의 역사를 보시라고요. 항상 사기꾼들은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인간들이 뭐 한 것처럼 떠벌기 쌓고 있죠. 그 지닥거리만 해서 실속은 전혀 없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들 모르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다 겪어왔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또 전국 각지에 제가 계속 지금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평화의 정착과 안녕, 그리고 내 것과 너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너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되도록 관여해서는 안 되고, 특히 전유 부분은 내한테 피해를 줬을 때 한해서 해야 되는 거죠. 남의 것을 왜 뭐 감내나라 밤내나라 하죠. 나는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특히 보면 생활의 숙박시설에 보면 불법으로 뭐 임대차를 했다느니 하는 사람들, 그걸 하든 말든 그 전유 부분에 나중에 그거는 뭐 구청에서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 개인 소유자한테. 본인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매각을 일으켜야 된다느니, 매각을 해야 된다느니, 뭐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운영사 데려와가지고 그게 올바르라느니, 그것도 적법한 절차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사라도 저는 큰 운영사라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은 됐기 때문에 큰 운영사를 하든 아니면 큰 운영사가 아니라도 사람이 바르게 있는 그런 사람들, 과 함께 위수탁을 하든 아니면 법인에서 지분 구조로 같이 가져가서 하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던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교육이 내가 말하는 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런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교육은요, 이 세상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세상에 살아있는 교육, 아까 그 집합 건물의 이게 현실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그래요. 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집합 건물에 투자하면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 집합 건물 좀 알고 좀 투자를 하시고, 모르면 저한테 좀 물어보시고, 경매도 그렇고 뭐 공경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좀 알고 해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코멘트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그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 되길 바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다만 그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짚고 있는 부분, 그걸 갖다가 부서지는 말고 그건 유지시키면서 풍력이나 태양광을 해가야 그때 당시에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폭등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뻔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전기는 더 많이 사용할 거니까. 인구가 줄어든데도 전기가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공장이라든지 각종 산업 설비라든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앞으로는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각종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내가 비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제가 이번에 찍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제발 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번에 딱 3가지만 대통령님께서 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집합 건물 있잖아요. 정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에 그 양아치 같은 운영사들이 있죠. 소유자분들 정말 힘들어요. 10년이라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별별 이상한 인간들 데리고 와가지고 소유자분들이 명도소송 별도로 해야 되고 너무 엉어리져 있다고요. 응? 과감하게 대통령님 그 부분을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귀담하게 경청해 주십시오. 무엇이 힘든지. 예? 전국 각지에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전국 각지에 좀 한 달에 좀 모이셔가지고 해결점을 좀 모색할 수 있도록 소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또 보면 신문지사에서 많이 보면 저 불법 공매도라든지 이런 게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거라도 뭐가 돼볼까 했는데 그것도 뭐 지금 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게 알고 보니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닫고 이런 걸 잡아야 됩니다. 응? 지금 서민 경제 이런 부분을 잡아야 된다고요.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보자 바로 판단하고 이런 거는 말고 중립을 항상 유리하셔가지고 좀 그런 쪽. 세 번째로는 지금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태인데 우리는 다 친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도 친하고 중동, 팔레스타인, 다 이스라엘 다 친하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서 우리가 분단 국가니까 가가지고 그 아픔을 알기에 평화로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해주시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아마 퇴임을 하실 때 아마 또 역대 대통령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해주시고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앉아 벌어지 좀 더 앉아 일어날 텐데 정말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여러분들도 서민들의 아픔을 보시라니까요. 서민들의 아픔. 몇몇 사람들이 이권을 따지잡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 단체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살펴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그래 가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합 건물이 바뀌고 집합 건물이 바르게 가면 대한민국이 바뀌게 됩니다. 집합 건물 해결사는 또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